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HLB 관련돼서 일단 문의가 좀 많아서 일단 오늘 계열사를 좀 볼 거예요. 계열사들 위주로 좀 물탈 자리가 나와서 계열사들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먼저 HLB 제약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긴 합니다. 그죠? 바닥을 잡아주고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일단 제가 보는 그림은 제약이나 HLB 생명과학은 결과적으로 HLB와 리보세라니 판권 관련된 이슈가 엮여있기 때문에 HLB와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죠? 그렇기 때문에 HLB가 올라갈 때 제약이나 생명과학이나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진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HLB와 제약과 생명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생명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주가가 좀 올라가 줘야지 유상증자 성공이 된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HLB랑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HLB와 제약도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자리, 그죠? 상승하는 흐름에서 중요한 자리, 상승 하단 부분에 위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솔직히 말씀 내려올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내려올 자리가 해봤자 14,000원? 많은 편인가요? 잠시만요. 조금 더 확실하게 봐볼게요.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 추세 하단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 하단 부분이 결과적으로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까지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제약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눌려주면은 매수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가 지금 구간에서 불안한 구간이에요. 불안한 구간이라서 조금만 여기서 횡보하다가 밑으로 흔들어주면은 다 털릴 구간입니다. 웬만해서는 하한가 두 번을 맞은 상태에서 분명히 뇌동매매로 여기서 물을 타고 여기서 물을 타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 하한가 두 번 맞았으니까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어딨어.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 투자자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한 번만 더 밀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밀어준다라고 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가 털린다. 그걸 세력들이 분명히 노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밑으로 주가가 강하게 밀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라 했을 땐 제가 확실하게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 생명과학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봉상 뭐예요? 주봉상 바닥이란 말이야. 주봉상 바닥 구간이요. 거의 다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뭐가 있냐면은 유상증자가 있잖아요. 유상증자가 있고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달라요. 보면은 HL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 쏟아지고 다음날 거래가 터졌죠, 같이.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가 반토막 난 상태에서 양봉을 유지해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구간에서 횡보해주다가 얘는 유상증자를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상증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유상증자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납입일이 언제죠? 납입일이? 자, 6월 24일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HLB 생명과학은 한 달 내로 주가가 좀 급등을 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 원대 초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눌렸을 때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춰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HLB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3월 26일에 그렇게 저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3월 26일에 이 파이널 리뷰 때 그죠? 파이널 리뷰 때 HLB 쪽에서 말했죠. 특별히 제기된 이슈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HLB 쪽에서. 근데 여기서 어떠한 이슈가 제기된 거를 사측에서 알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이 모든 흐름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사측에서 이때 당시 흐름을 알았다고 했을 때 모든 흐름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흐름? 유상증자 이후에 그죠? 왜 5월 10일에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락 구간이 5월 10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왜? 이 구간 때 3월 26일까지 파이널 리뷰 전까지는 이 FDA 결과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CMC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는 인지를 했던 걸로 봅니다. 지금 보여지면 인지를 했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주가를 어떻게?
올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가가 빠지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최대한 밀어놓은 상태에서 그죠? 밀어놓은 상태에서 반등을 줘야 주가 올리기가 쉬우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밀어서 하한가 보내면은 자리가 애매해지잖아.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애매하게 주가를 밀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런 자리까지 밀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주가 올리려면 매도 물량 쏟아질 거 아니야. 유상증자 사람들한테 유상증자 받게 하려면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애매하게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대 자체가 매물대란 말이에요. 좀만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화끈하게 빼주고 여기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려고 주가를 강하게 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HLB랑 HLB 제약 생명과학 중에는 생명과학이 한 달 내로 가장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명과학은 주봉상 이제 뭐요? 주봉상 지지선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한 번만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땐 무조건 생명과학 물리신 분들은 물 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HLB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시가총액 자체가 크고요. 요거 좀 뒤에다 말씀드리겠지만 HLB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밀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HLB와 흐름을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생명과학은 좀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유상증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일 항서제약 관련된 이슈가 지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조금 크디 큰 이슈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횡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 한번 더 털어주고 나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명과학은 한 번 더 강하게 밀리면은 물을 타면 좋을 것 같고 제약은 일단 기다려보고 HLB랑 생명과학은 일단 강하게 밀리면은 물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아니고 눌리면 물 타는 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HLB 글로벌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제가 2탄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테라피틱스까지 보겠습니다. 글로벌 지금 구간에서 물 타도 되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은 조금 타도 되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한가 맞은 자리가 여기잖아요. 얘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 구간을 잡아주는 느낌이야. 제가 항상 거래가 터진 구간을 위로 올려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여기서 터졌잖아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는데 이 구간을 좀 주가를 올려주긴 했어. 근데 아직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얘를 왜 물타도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 HLB가 올라가면서 사실상 큰 수혜를 보지 못한 종목이에요. 얘는 결과적으로 상승 전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이런 종목이 반등했을 때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밀린다? 물타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라피틱스는 이번 파동이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테라피틱스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 정확하게 드렸어요. 여기서. 정확한 고점에서 정확한 매도 사인 드렸다. 언제요? 4월 9일이죠. 제가 여기서 매도 사인 드리고요. 매도 사인, 그리고 어떻게? 매도 사인, 매도 사인.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매도 사인 여기서 매도 사인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매도 사인 한번 드리고 여기 75% 물량 우리 정리했다. 그리고 여기 깨질 때 25% 다 정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평균 단가 13,000원쯤에 전부 다 정리를 완료했다. 좀 비싸게 파신 분들은 14,000원 위로 팔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오긴 하는데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얘는 기술적인 반등 후에 주가가 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는 일단 물을 타면 안 돼요. 개인적이죠. 물을 타려면 빨리 탔어야 되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애매했어가지고 이미 이번 파동은 저는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테라피틱스는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나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추세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주가가 횡보하다가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더 세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9,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기술적 반등 맞지 않나요? 9,000원 만원. 요 정도. 저는 얘는 조금 자리가 애매하고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강하게 좀 많이 올라오긴 해, 솔직히. 지금 보면은 얘는 5,000원에서 찍고 나서 벌써 50%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장 반등폭이 강한데 얘는 그 전부터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폭이 좀 강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은 HLB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놈들이 누구예요? HLB, 제약,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이런 놈들이잖아. 얘네들은 강하게 올라갔잖아. 근데 안 올라간 놈 누구예요? 안 올라간 놈들. 파나진, 바이오스텝, 글로벌 이런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올라간 친구들은 왜?
HLB가 결과적으로 악재로 빠졌는데 얘네들은 호재로 올라가는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신규 진입 HLB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계열사 위주로 뭐 바이오스텝이나 글로벌이랑 아니면 파나진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HLB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 구간에서 세력들이 여기서 주가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 이 구간인데 괜히 올려줬다가 밑에 단타로 들어온 사람도 수익도 챙겨주고 고점에 물린 사람 탈출도 하게 해주는 건데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죠. 지금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들어온 자리 있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어디 많이 들어왔죠? 여기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주가를 올려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5만원 근처에서 위아래로 조금 오차나 있을 수 있겠으나 급하게 올려줘봤자 밑에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나갈 텐데 세력들이 뭐하러 주가를 세게 올려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올리면은 물탄 사람들의 평균 단가 근처로 가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손절 물량도 쏟아질 텐데 우리가 지금 세력의 입장이라면은 내려서 전저점을 뚫어 놓고 손절을 시킨 다음 이 물량 받아서 끌어올리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쓴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내 입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여기서 개인 투자 많이 들어왔는데 수익을 준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항서제약 이슈 있잖아요. 이 이슈로 주가 끌어올릴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단기적인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의 매물을 가장 많이 뺏을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이 전저점 구간을 깨는 거예요. 왜? 다 여기 보고 있단 말이야. 이 자리 깨는 순간 투매 물량 나온다. 이거 받을 가능성 높고 우리가 5월 31일에 결과적으로 내용들이 있잖아요. 항서제약이 뭐 EIR을 받았나?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 일단 보면은 HLB FDA 불허 회사 규칙 사유 아니야. 임상 신뢰도 높아라고 나와 있는데 IQVIA 등 임상 진행, 임상 기간 실사 생략, 약식 가능성 커. FDA 공식 실사 보고서 EIR을 기다리는 중이다. 빠른 재승인 절차 진행. 이 내용을 잠깐 볼게요. 저기 보시면 FDA가 지적한 칼렐리주마 제조 공정 품질 CMC 관련해서는 제조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공식 실사 보고서 EIR로 대응할 수 있고 임상기간 실사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가 약식으로 진행되거나 생략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문구를 보면 또 엘레바 지속적 소통 중에 있으면 FDA의 공식적인 실사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CMC 수정 보안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파악되는 대로 향후 일정을 공개할 것이며 빠른 재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HLB 자체적으로 유상증자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상증자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유상증자란 말이에요. 자, HLB가 주주들 편이다라는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HLB의 리스크는 뭐라 그랬어요? 진양고내장이라 그랬어요. 언론에 나와서 99% 승인을 확신한다. 이 말 자체가 제가 오너로서는 절대 행동하면 안 되는 말이다. 왜? 선량한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99% 승인 확률에 베팅을 하더라도 1%의 실패 가능성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신해서 이 구간에서 2분의 1 매도해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이 구간 10만원 구간에서 99% 승인되는데 1%의 실패 확률로 왜 베팅을 해서 왜 조심해야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양곤 회장은 HLB 회장입니다. 자신들의 신약이 당연히 99% 승인된다고 얘기하지 승인될 확률이 1%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99%의 승인 확률을 뒤로 하고 1%의 실패 확률로 1% 실패 확률로 실패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세요. 이거 뭐예요? 99% 승인된다? 무슨 말이요? 설레발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2분의 1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물 타서 평단 낮춰서 최대한 64,000원 근처를 맞춰 놓은 다음에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회사는요 결과적으로 주주와 신뢰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일단 신뢰를 한번 깼어요.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3월 26일 파이널 리뷰 때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 후로 주가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정리할 놈들은 미리 정리했다라는 거죠. 이 위에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리 알 놈들은 알고 팔고 나갔다. 이게 개인적인 핵심적인 부분이요. 다시 아마 여기서부터 전략을 짰을 텐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상증자가 한번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 한번 나온다 하면 이거 급하게 빠집니다. 저는 이때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요. 자, 유상증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유상증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HLB 시가총액이 6조일 때 가장 큰 돈을 땡길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물려있는 사람도 많고 울며 겨자 먹기로 유상증자 참여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때려놓고 어떻게? 유상증자 때리면 사람들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리면은 참여하겠어요? 유상증자 참여하겠어요? 참여 안 하겠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때려놓고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 그쵸? 다시 가남 관련돼서 승인될 것처럼 끌어올려야 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상증자 참여하겠죠. 회사는 돈 땡기겠죠. 그럼 또 안정적으로 1년, 1년 반 버티면서 회사 운영할 수 있겠죠.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지금 구간부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을 하고 대응을 할 거예요. 이 간암 관련돼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100% 확신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아직도 대응 못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무조건 H 대응이라고 남기셔서 무료로 제가 어떻게 지금 구간 대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에 번호 H 대응이라고 남겨주시고 제가 이 12만원 구간대 11만원이죠. 10만원 10만원 구간대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정리하라고 했던 영상 바로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5월 14일 확실하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8일 전이죠. 그죠? 8,400명이나 봤는데 5%도 대응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백날 말해도 여러분들은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강하게 한번 올라올 겁니다. 대신에 물은 어떻게? 최대한 낮은 가격에 타야 된다. 지금 물 탈 자리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력들은 제인들을 최대한 털어내고 올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물 탈 자리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당시 영상 잠깐만 좀 확인해 보고 갈게요.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도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시부터 3시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2분의 1 대응한다.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내가 10만원 이상에 물려있다. 근데 비중이 크다. 그죠?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세요. 무조건 2분의 1 정리하시고 비중이 적다라고 했을 때도 2분의 1은 정리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몸의 습관화가 되어야 돼. 습관화가. 어떤 습관이 되냐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습관화 되어야 된다. 자, 지금 분명히 HLB 뭐 100% 승인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리스크 관리냐. 승인되면 더 가는데 이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라는 게 있으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의 이 방향성 자체는 어쨌건 제가 잘 맞춰왔지만 최근에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감을 받지 못하고 주가 내려가고 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 이거는 주가 내려가는 거 봤을 땐 승인되면은 기대감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재료의 등장으로 폭등할 거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던 저는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는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무조건 존버하세요가 아니에요. 수익을 챙겨놓고 기다리세요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도하신 분 많고요. 여기서도 제가 12만원에 1차 매도 할까요? 1차 매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11만원 구간에도 파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도 게시판에서도 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못 보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분명히 H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응 도와드린다 했습니다. 근데 이때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커뮤니티에까지 올려드렸어요. 그쵸? 방향성이 다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 무조건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쵸?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 커뮤니티 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LB 지금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함부로 물탈 구간 아니고 지금 구간 확실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29로요. 반드시 H 대응이라고 남겨주셔서 앞으로의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항상 세력의 입장으로 보고 회사를 믿지 않아요. 제가 HLB 회사를 믿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가능성과 기대감만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분의 1만 정리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2분의 1만 정리하더라도 충분히 바닥권 대응이 가능하고 수익이 300% 400%인 사람은 2분의 1만 정리하더라도 원금 플러스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에서 현재 이 구간의 주가가 빠지든 올라가든 다 수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챙겨놓고 대응하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구간에서 이 전저점이 깨지는 구간이 나올 때가 비로소 바닥 구간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돈이 1000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왜 도대체 돈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건 이제 회사에 이제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왜 돈이 필요한지 좀 확인을 해볼 건데 먼저 재무제표상을 보면은 돈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자산이 760억, 그죠? 거기서 현금성 자산이 600억에 비유동 자산이 거의 1000억 가까이 있어요. 그 부채도 보면은 부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많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HLB 돈 많네, 돈 필요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HLB의 이제 사업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억을 이전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HLB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업 손실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뭐 연계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영업 손실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되고 만약에 보완 자료 요청이나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승인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하고 지속적으로 이 월급이 나가는 부분, 그죠? 고정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더욱더 증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구간에서. 그리고 제 생각엔요. 임상 3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가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적응증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적응증 관련돼서 임상을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10만원 구간에서 소신껏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유상증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 운영자금으로 몇천억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유상증자 후에 주가가 밀린 다음에 임상 3상에 관련된 이벤트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대 물을 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털릴 수 있는 구간이 전저점 구간 이탈했을 때다. 물론 제가 여기 이탈된다고 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에 물려 계신 분들 8만원 위로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 얼마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40%? 많게는 마이너스 50% 손실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물을 잘 타야 돼요. 물을 아무렇게나 타잖아요. 그럼 손실폭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평단이 10만원이다. 그쵸? 10만원이요. 그러면은 내가 1000만원을 쓴 거잖아. 1000만원.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100주를 더 물을 타요. 그래서 5만원에. 그죠? 그럼 200주의 평단이 얼마 되죠? 75,000원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기다려서 예를 들어서 뭐 4만원에 물을 탔다라고 했을 땐 225주가 되고요. 주식 수는 그죠? 평단가는 얼마가 돼요? 평단가는 4만원이라 했을 때 7만원이 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물을 낮게 타면 낮게 탈수록 주식수는 늘어가고 평단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이런 데서 잘못 물 타면은 내 평단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거기까지 안 가면은 멘탈 터져요. 최대한 낮은 가격에 낮은 평단에서 낮은 평단을 만들어 놔야 정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H 대응이라고 반드시 남기셔서 정확한 적절한 대응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자 3-4번 보냈다. 근데 답장이 안 온다. 스팸 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번호로 보내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잘 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커뮤니티 보시면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을 써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들 항서 제약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발생하면서 주가가 다시 6만원, 7만원 회복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메커니즘처럼 주가가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절대 물탈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드시 대응하실 분들은 H 대응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10만원대부터 이 저마한가 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시나리오 절대 저마한가 2방은 간다. 절대 물타지 마라. 지금 구간부터 저만 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승인돼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만들어놨던 시나리오, 이것만 받아가신 분들이라면 2분의 1 대응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나리오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HLB 관련된 시나리오를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계열사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시나리오 짜야 된다. 계열사도 HLB 못 가면은 못 간다. 비중 축소해야 된다. 전부 다 시나리오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100%가 어디 있는데 자꾸 100%라고 말하냐. 승인은 99%의 성공이 있다라고 해도 1%의 실패 확률이 있으면은 이걸 언급하는 게 맞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강조 드린 게 비중 조절입니다. 비중 조절. 이 시나리오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 승인 후에, 그리고 승인이 불발됐을 경우에 저마한가로 갈 수 있다. 모든 부분을 열어봤을 때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뭐요? 비중 조절해야 된다. 이 부분 진짜 여러분 귀에 피가 날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그냥 H 대응한 세 글자만 남기셨으면 무조건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건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어제 영상 댓글을 좀 보시면은, 자, 어제도 또 말씀드렸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고, 여기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분할 매도가 머리에 맴 돌아서 분할 매도 시작했고, 비중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정말로 기분이, 주가가 빠진 건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4분의 1로 비중을 줄여놨다. 그쵸?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게 매도하셨다. 분할 매도했답니다. 그쵸? 자, 요런 부분들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대응을 해드렸다라는 건 어느 정도 저는 소신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결과적으로 받아가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2분의 1 비중 정리하거나 아니면 많으면 3분의 2 정도 비중 정리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주가가 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1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85,000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팔짜리 아니다. 그쵸? 올라왔을 때 12만원 구간 도전할 수 있는데 10만원 구간 이탈했을 경우에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 5월 14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더 밀릴 수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옵니다. 이때 정확한 대응을 해서 탈출해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50% 정도 매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위해서 했다라는 거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괜찮아요. 탈출할 수 있으니까 꼭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 보시고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 대응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셔서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기회는요 정말 많이 오고요.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다 팔라는 것도 아닙니다. 비중 추가하든지 물을 타서 평단 낮춘 후에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손절을 해야겠죠. 절반이나.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고요. 꼭 H 대응 남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